오늘도 넘쳐나는 이슈들로 가득한 세상,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최근 이슈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는 나만의 이슈 친구가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이슈 친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친구의 아나운서 조수민입니다. 하고 여러분, 즐거운 방학 보내고 오셨나요? 아마도 즐거운 방학이라기보다는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예년과는 다른 방학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다들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할 때는 7월이면 끝나겠지, 그래도 8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9월이 된 지금도 코로나가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면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렇듯 코로나가 우리 사회 모든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정책도 코로나로 피해를 겪은 민심을 겨냥하여 개발되고 문화행사도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 형식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면서 N차 전파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슈 첫 번째는 엎친 데 덮친 격 코로나 대유행의 시작과 두 번째 이슈 앞광고 아닌 뒷광고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슈는 엎친 데 덮친 격 코로나 대유행의 시작입니다.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었죠.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광화문 보신각 일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내걸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는 당초 집회 참가 인원으로 신고한 100명 규모보다 훨씬 많은 5,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또한 이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가 집회 이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재판부가 허락하기 전까지 집회를 자제하겠다는 약속하에 보석으로 석방되었지만 이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더불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집회에 전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일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교인과 방문자, 접촉자가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회를 주도한 단체에서 제출한 집회 방문자 명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정 총리는 아울러 의료 인력 지원 등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의 부탁과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업무 중단에 들어갔는데요.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도 72시간 의료계 총파업에 동참하였습니다. 의사협회의 주도로 이번 파업의 규모는 상당히 커졌는데요. 전공의와 전임의뿐만 아니라 상당수 병원과 동네 의원들이 휴진하면서 정부는 비상대응 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잇따른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하면서 의료 인력의 지원이 요구되는데 의료계의 무기한 업무 중단으로 설상가상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슈 설명 이어가 볼게요. 크러쉬의 어떻게 지내? 오늘의 이슈 엎친 데 덮친 격 코로나 대유행의 시작 이어가 보겠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의료계 파업으로 엎친 데 덮친 격 코로나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는데요. 이 대유행의 핵심은 지역사회 감염 전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17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발생 지역이 서울, 경기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도권에는 지금껏 진단되지 않았던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누적되어 있고
코로나 감염이 고위험 시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식당, 카페, 주점 등 어디서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이 매우 커진 상황인데요. 아울러 정본부장은 현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규정하면서 지금 바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국내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월 초만 하더라도 해외 유입 사례를 차단하는 것이 방역당국의 핵심 과제였으나 8월 11일, 12일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15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 등 지역사회로 퍼져나가는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정본부장은 이에 대해 방역당국에서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워낙 전파 속도가 빠르고 감염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감염원에 노출되면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는 데다 N차 전파로 이어질 경우 마치 둑이 무너지듯 방역이나 의료 대응에 한계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교회단체, 보수단체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반드시 행정명령에 따라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정부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열린 대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태연의 해피. 태연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대유행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뉴스나 기사를 보다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신조어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용어 설명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용어입니다. 바로 깜깜이 환자인데요. 깜깜이 환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깜깜이 환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보통 앞이 보이지 않아서 깜깜하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감염 경로를 도대체 알 수 없는 확진자를 깜깜이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용어는 코비디어트입니다. 코로나19의 영어 명칭인 코비드-19의 코비드와 멍청이를 뜻하는 이디어트를 합친 말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거나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행동 등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우리 모두 마스크 꼭꼭 잘 끼고 다녀서 코비디어트가 되지는 말자고요. 이 일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 들어오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서 무심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감염이 될 수 있고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도 있는 이 코로나. 참 무서운 존재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최상의 예방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이슈 설명해 드릴게요. 에릭남의 Perhaps Love. 오늘 두 번째로 다룰 이슈는 앞광고 아닌 뒷광고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뒷광고 논란으로 인한 유튜버들의 사죄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죠. 그 전에 뒷광고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뒷광고는 원래 있는 정식 용어는 아닌데요. 유튜버들이 콘텐츠에서 광고라고 표현하지 않거나 또는 광고임을 알렸으나 영상 내 자막이나 유튜브의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뒷광고가 존재하는데요. 최근 논란의 시작은 다비치 강민경 씨와 스타일리스트 한예진 씨가 광고 영상을 내돈내산 콘텐츠로 제작해 올리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애주가TV의 참PD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유튜버들이 돈을 받고 리뷰하면서도 자신이 산 것처럼 거짓말하는 PPL 꼼수가 많다라고 폭로하고 해당 유튜버를 저격하면서 큰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튜브 뒷광고 논란의 핵심은 유튜브가 대중매체의 한 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유튜브 시청자층을 엄연히 이루었는데도
유튜버들이 뒷광고로 이 시청자층을 기만했다는 것이 논란의 중심점입니다. 유튜브의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기능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예 광고를 전혀 의도하지 않고 촬영한 듯한 콘텐츠가 뒷광고로 밝혀지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기당한 것 같다, 속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 눈에 많이 띕니다. 뒷광고 논란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뒷광고로 논란이 된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고 이미 알려진 유튜버들만 100여 명 정도라는 것인데요. 대형 유튜버인 임다, 양팡 같은 경우는 아예 채널까지 삭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사실상 우리가 보는 유튜버의 대부분이 뒷광고 논란에 휘말렸고 이로 인해 시청자는 어떤 콘텐츠를 소비해야 속지 않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막막해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튜브 내에 새로운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백예린의 포포. 백예린의 포포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최근 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뒷광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뒷광고가 많은 논란이 되면서 유튜브에는 또 다른 흐름이 생겼습니다. 바로 앞광고라는 것인데요. 동영상의 썸네일이나 제목에 앞광고 좋아해, 이 정도는 괜찮쥬? 라는 문구를 넣어 시청자를 속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뒷광고가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이유는 시청자와 유튜버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광고는 시청자와 유튜버와의 신뢰관계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구독자인 일반 대중과 가깝게 호흡하며 성장해온 크리에이터가 광고를 일상적인 것으로 포장하니 당연히 시청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유튜브의 주 시청자층을 이루는 대학생들도 자신이 보는 유튜버를 따라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유튜버를 믿고 산 물건이 과대 광고되었거나 허위 사실로 드러난다면 저 역시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유튜브라는 생태계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채 안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뒷광고 논란은 하나의 성장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민경, 한혜진 등 셀럽이나 크리에이터까지 빠르게 확산 중인 유튜브 뒷광고 논란은 공공차원 문제로까지 회자되면서 다중 채널 네트워크인 MCN 산업 전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뒷광고 논란은 사실 MCN 산업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상파 케이블 등에서 펼쳐지는 TV 프로그램의 간접 광고 수위나 블로그 일각에서 펼쳐졌던 광고성 기사 등이 최근 활성화되는 유튜브까지 연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기존 언론이나 방송에 간접 광고가 워낙 많고 이 간접 광고에 지쳐서 많은 시청자가 유튜브로 유입되는데 유튜브에서조차도 간접 광고 문제로 시청자를 기만한다면 유튜브도 결국엔 기존 언론이나 방송과 똑같은 매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월요일 저녁 방송 이슈 친구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엎친 데 덮친 격 코로나 대유행의 시작과 앞광고 아닌 뒷광고입니다. 앞광고 아닌 뒷광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킨 뒷광고 논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논란을 통해 유튜브 생태계에 많은 정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했는데요. 시청자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아도 쉽게 광고성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실시간 방송일 경우에는 5분마다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계속 협회나 기관 차원에서 뒷광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올바른 홍보 방향으로 대중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광고할 때 유튜버나 셀럽에게 솔직하고 윤리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을 권고해야 하며 유튜버나 셀럽도 광고할 때
법 규정을 지켜 광고 영상임을 명시하고 자신의 시청자에게 믿을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뒷광고 논란에서 셀럽이나 크리에이터의 도덕적 흠결 지적과 부적절한 광고 기준을 놓고 비난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유튜버나 셀럽의 잘잘못은 분명하지만 이를 단순히 비난하기보다 제도 차원으로 새롭게 조명해서 MCN 산업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인 우리도 우리가 소비할 콘텐츠를 잘 분별하여 소비하는 시청자가 됩시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폴킴의 우리 만남이. 폴킴의 우리 만남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광화문 집회발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된 코로나19 이슈인 엎친 데 덮친 격 코로나 대유행의 시작과 숨겨진 광고로 시청자들을 속인 이슈, 앞광고 아닌 뒷광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계속해서 국내 감염이 심화하고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해 다시 한번 기적을 이뤄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국민 예방 수칙을 항상 명심하고 지키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유튜브뿐만 아니라 기존의 언론이나 방송을 시청할 때 시청자로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구별하여 소비하는 시청자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라디오를 청취할 때도 물론이고요. 이슈친구라는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라디오는 꼭 청취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슈친구와 함께한 오늘 이 시간 즐거우셨나요? 최근 이슈를 쉽게 이야기해주는 이슈친구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출의 김혜진, 기술의 김현주, 그리고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조수민이었습니다. 그럼 정하로의 캐리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